자, 우리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인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 자,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거는 어떠한 거냐?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기체 분자들이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자, 우리 일단 기체라고 하는 상태 생각을 해보면은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부피가 엄청 커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분자 각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액체나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어떠한 현상이 있었어야지만 되냐? 먼저 분자 사이의 인력이 다 끊어져야지만 된다는 거라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할 거냐? 인력 및 반발력의 크기보다 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가 훨씬 큰 상태로 있어야지만 된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기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운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인력이나 반발력, 운동에너지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문제를 풀거나 하면은, 아니면 이론을 설명하면은 괜히 복잡해지기만 하더라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통 하느냐? 인력 및 반발력 그냥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냥 무시를 해버린다는 거야. 이게 일단 기체 분자 운동의 첫 번째 가정이라고 아마 보면 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또한 기체 분자라는 거는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분자 자체 크기보다 훨씬 큰 영역을 운동하면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럴 때 기체의 부피를 뭘로써 말하느냐? 분자 자체의 부피와 별개로 운동할 수 있는 영역 전체로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운동할 수 있는 영역에 비해서 또 분자 자체의 부피가 무지 작을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또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체 크기를 또한 무시를 해버리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는 이러한 인력과 반발력이 없고 분자 자체의 크기가 무시된다는 이 제일 기본적인 가정 두 가지가 일단 들어가는 거고, 이러한 가정 두 가지를 지키는 기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상기체라고 불러주더라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 운동론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란 말이 붙는 거지. 그것도 왜 그러느냐? 보일의 법칙이나 샤르의 법칙,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을 비롯한 그런 법칙들이 모두 다 이상기체일 때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는 거고, 실제 기체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 거라고. 어째 이렇게 두 가지 가정을 먼저 이야기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체 분자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분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분자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충돌을 하게 될 것이고, 근데 그 충돌 과정에서 우리 일반적인 다른 경우에서는 충돌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그렇지만 기체의 경우에는 어떠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느냐? 기체 분자의 전체 운동 에너지는 소모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기체,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정지해버리는 기체 없고, 시간이 지나면은 넓게 퍼지는 확산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이러한 거를 물리에서는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걸 아마 알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기체 분자들, 인력이나 반발력과 같은 모든 힘이 없기 때문에 분자 자체는 충돌과 충돌 사이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야. 그렇지만 끊임없이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방향이 바뀌어서, 그래서 흔히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 무질서한 방향으로 해서 불규칙한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또한 이 충돌 과정에서 전체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변하지 않겠지만 각각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 수 있냐? 충돌 과정에서 더 운동 에너지가 커진 애가 있고 줄어든 애가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에 따른 분자수 분포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냐? 이와 같이 다양한 운동 에너지 분포를 가진다라는 거. 이거를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개념 뭐냐?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이 기체 분자는 다른 걸로부터 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순전히 무엇으로만 얻느냐? 주변에 존재하는 온도를 통해서만, 열을 통해서만 운동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냐?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온도에 의해서만 비례한다는 거. 그걸 이야기라는 게 필요한 거고. 자, 여기에 대한 공식을 우리 보통 뭐라고 하냐?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에지는 2분의 3 RT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화학에서는 많이 한다는 거야. 즉 온도에 의해서만 변화한다는 거고, 다만 여기에서 자, 이 아래쪽에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식이 나온 걸 보면은 두 가지 식으로 다시 나와 있지. 금방 말한 건 뭐냐? 이 아래에 있는 식.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RT라는 건데, 이거는 어떠할 때 말한 거냐면은 분자 1몰에 대해서 평균을 냈을 때 이야기인 거라고. 그럼 이 위의 식은 뭐냐? 위의 것도 사실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자, 기체 상수 R 대신에 볼츠만 상수가 나와 있는 거고, 얘는 어떠한 때냐? 기체 분자 한 개일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 1몰이라는 거는 분자 수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인 거지. 그래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냐면은 이 볼츠만 상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그때 나타나는 게 바로 기체 상수라는 거. 여기 아래쪽에도 다시 적어 놓은 거지. 이러한 거를 우리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 원래 물리에서는 운동에너지 하면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 mv 제곱이 위쪽 식과 아래쪽 식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소문자임과 대문자임 뭐 말하는 거냐 하면은, 아래쪽에 있는 대문자임은 우리 1몰의 질량, 몰 질량이자 혹은 분자량을 뜻하는 거야. 반면에 위에 있는 소문자임은 분자 한 개의 질량을 뜻한다는 거.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아마 봐주면 될 것이고, 자, 그런 다음에 이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3 RT라는 거. 이 식이 이제 자, 속도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과 2분의 1 서로 없어지면서, 자, 속도의 제곱이 m분의 3 RT로서 먼저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루트 n분의 3 RT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이 식의 의미는 뭐냐?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속도는 온도 외에도 뭐도 더 영향을 주냐? 분자량도 영향을 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속도는 온도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아마 봐주면 될 거며, 그 다음에 이 내용이 한 번 더 확장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는 거야. 자, 얘는 뭐냐면은 운동 에너지는 A 기체이든 B 기체이든 할 것 없이 똑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2분의 3 RT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만 얘를 운동 에너지에 대한 식을 써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2분의 1 mv의 제곱이 A에 대해서도 성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도 성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얘를 속도에 대해서 식을 다시 묶어서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 얘는 자, 위의 식에서 2분의 1, 2분의 1 없애고 분자량에 대해서로 한쪽을 몰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루트의 mb분의 ma로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야. 근데 이 확산 속도 법칙, 얘들 실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 문제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값을 조금 다른 걸로 해서 줄 수가 있는 거지. 어떤 걸로 줄 수 있었냐면은 이 속도라는 거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B라는 입자의 이동 거리분의 A라는 입자의 이동 거리로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서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속도하고 시간은 다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TA분의 TB의 형태로 다시 속도하고 역수를 해가지고도 시간을 가지고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또한 우리 풍선이나 피스톤에서 입자가 빠져나오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 같은 시간 동안 빠져나간 분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B가 빠져나간 분자수분의 A가 빠져나간 분자수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확산 속도 법칙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걸 아마 명심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